쿠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대 인도주의 위기 중 하나와 트럼프의 봉쇄, 제재, 협상 논의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네소타의 소말리아 위협과 그 사기 문제를 폭로한 기자 닉 셜리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어요. 젊은 미국인들이 이를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긴다는 점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위험하다고 배워서 정부를 미워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왜 그들을 믿으려 하는 걸까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명확합니다.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쿠바나 이런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셜리가 쿠바에 들어가서 기록을 남기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행동을 한 거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조금 황당해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상대로 쿠바 정부는 이 젊은 기자가 실제 상황을 기록하러 오는 걸 반기지 않았어요. 좋아요. 상황에 따라. 이게 공개될 때쯤 아니면 만약 공개된다면 우리는 현재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 정부 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생과 공산주의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예를 들어 쿠바 같은 곳에서 공산주의가 어떤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버는 돈의 양이나 음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한 시장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 세상에 공개되거나 게시되는 모든 것이 필터링 되거나 검열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쿠바에 도착하자마자 쿠바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년 만에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미국이 마두로를 장악하고 나서 봉쇄 조치 때문에 석유나 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장악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받은 거 기억나시죠?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토론 중입니다. 트럼프가 쿠바와 무역협정을 발표할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할지, 어떻게 해결될지, 또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해합니다. 쿠바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그록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쿠바와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어요. 특히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인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쿠바는 테러 단체와 동맹을 맺고 있고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의도에는 석유 흐름을 바꾸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석유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끔찍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이런 미친 사람들을 더 이상 지금처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새로운 사명의 일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오래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부의 시간은 정말 짧아요. 참고로 칼씨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란에 있는 Meet Your Code 링크를 꼭 클릭하세요. 하지만 그 외에도 마치 1940년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2026년에도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더 이상 기름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마치 KGB처럼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쿠바에 석유나 가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음식이든 여기에 전기와 정전이든 아니면 단순히 가스만이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 쿠바에서는 거의 차가 다니는 걸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1리터의 가솔린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10이에요. 자, 그럼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가면 그들은 제 모든 카메라를 압수해요. 제 고프로 2대와 메타글라스도 압수했어요. 이건 제 메타글라스가 아니에요. 제 모든 마이크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이폰 카메라만은 남았고 지금 그걸로 촬영 중이에요. 그들은 제 아이폰 카메라는 가져가지 않았고
어떻게든 제 백팩 맨 아래에 있던 이 마이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쿠바인들에게 삶과 공산주의에 대해 묻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봉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도 보여줬죠. 쿠바의 상황이요? 그가 무서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렸나요? 그가 얼마나 자신 없어 보이고 두려워하는지. 평소 닉 셜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닉 셜리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주제에 대해 말하자면 요즘 젊은 기자들 중에 정말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기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닉 셜리의 관점엔 동의하지 않지만 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요. 무섭지만 신선하고 보기 좋아요. 잠깐만요. 저희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걸 내보내려고 작업 중입니다. 지금 저희는 쿠바에서 탈출할 경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기 위해 메시지에 답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로 나가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지금 쿠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거리에는 차가 거의 없다는 것도요. 건물들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요. 대학도 모두 파괴됐어요. 후바 대학교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도 거의 없고 극심한 빈곤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나 쿠바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우리가 병원 근처에서 인터뷰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병원 밖에 엄청난 줄이 서 있었어요. 여기서는 병원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원과 정부가 병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은 외과 의사들이 손전등을 켜고 수술을 하고 있어요. 병원 안에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아바나에서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호텔에 있습니다. 이 호텔만이 그게 가능한 곳이 여기뿐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호텔을 예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호텔 웹사이트만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호텔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있을 때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세상은 조용하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봉쇄를 할 수 있죠? 사법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저와 함께 있는 경호원들이 그를 감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사법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공항을 떠난 후 계속 미행당했고 쿠바에 기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여긴 매일 비행기가 2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관광 비자에 적혀 있었죠. 제 비자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론 활동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입국 가능한 12가지 범주 중 하나가 언론 활동이라 제가 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30분이고 호텔 로비에는 쿠바 정보국 요원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체포하거나 감금하려 하거나 우리가 쿠바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쿠바를 탈출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출발 예정이었고 현재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갈 수만 있다면 내일 아침에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미국 대사관에서 약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대사관에 가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쿠바 사람들이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에 막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사관까지 약 1.5마일 남았으니 반드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호텔 아래층에 사실상 쿠바 스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대사관에 연락해서 하룻밤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막판에 사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쿠바 정부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공산주의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간과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것이 기자에 의해 보도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몇몇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해 질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정말 나빠졌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 5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계획은 밤에 쿠바 거리를 걸으면서 정전 상황과 밤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전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진 뒤 거리를 돌 계획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흥미로워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와, 이걸 해낸 건 영웅 같아요. 해가 지기 전 몇몇 인터뷰를 하던 중 한 남자에게 공산주의를 물었고 그때 쿠바 정보기관이 호텔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제가 한 남자를 인터뷰했고 공산주의 얘기를 시작하자 한 여성이 다가와 뒤에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사진 안 찍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이 사진 촬영 화면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경호원 중 한 명은 저와 함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추적했고 결국 그녀도 그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쿠바 정보요원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호텔 로비로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었을 때 우리가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내 모든 물건, 내 고프로와 메타글라스 그리고 내 모든 마이크를 압수한 후에 또 다른 남자가 호텔에 있었고 그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가 2명의 쿠바 스파이와 함께 로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탈출 경로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주된 방법은 여기서 나가서 택시를 타고 계속 다른 택시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이걸 촬영 중이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만약 정말 잡힌다고 해봐요. 그들이 가장 먼저 가져갈 것은 그의 휴대폰이고 이 영상이 그 휴대폰에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그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진 않지만 이 영상으로 그는 평생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와, 정말 용기가 대단하네요. 우리가 쫓기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간 뒤 오전 7시쯤 비행기를 타서 8시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쿠바를 떠나는 거죠. 다른 선택지는 우리가 여기 호텔에 머물면서 그들이 한밤중에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이 5월 1일이고 이곳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7월 4일과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호텔 바로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현 대통령을 위한 거대한 공산주의 행진을 할 예정이고 그게 사실상 이곳의 7월 4일 퍼레이드인데 바로 우리 호텔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호텔 직원이 매년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행진이고 공산주의를 위한 행사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2021년에 여기 쿠바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때가 1960년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검열할 뿐 아니라 지금도 저와 두 경호원이 쿠바를 떠나지 못하도록 납치 구금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는 납치되었거나 아니면 무사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행진 이후 5월 1일 이후에 공개된다면 저는 납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이 납치당하지 않을 테니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는 쿠바를 빠져나갈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 호텔방 아래에 쿠바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8층에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1960년대부터 미국은 쿠바와 다른 기업들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금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쿠바를 차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도 정권 교체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공산주의 때문이다. 아래층에서 우리를 잡으려 스파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잡으려는 거죠. 제가 무사히 나가면 이 영상이 공개될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저는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사관에 도착해 전용기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배를 훔쳐 미국 해안경비대의 자수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그것뿐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거리에 직해 선팅된 차량 안에서 우리 호텔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쿠바에서 납치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간 것 같고 저는 인질이 될 뻔했어요. 쿠바에는 60년 공산주의 아래 삶과 인도주의 위기를 기록하러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제 모든 카메라를 압수했어요. 거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런 현실이 미국 옆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아요. 플라바가 몇 가지에 대해 말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짜증내는 데 쓰는지에 대해요. 그게 저한테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많이 도울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충격이에요. 2026년에 살고 있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인식을 높이거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걱정돼요. 모두 안전하게 바라며 곧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맞자.